소진하셨을 텐데 그럼요. 그런 입장이면은 굉장히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화를 내는 이제 방식의 문제죠. 네. 물론 처음부터 막 그렇게 고성을 지르시고 막 그러시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표현에 있어서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표현 때문에 지금 이게 더 커졌고 또 연예인이다 보니까 더 커지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뭐 그쪽 항공사가 워낙 평판이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제 바비킴 씨를 더 이제 옹호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바비킴 씨도 빨리 이제 네. 국내에 돌아와서 팬들께 좀 사과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네네네. 밝히셨어요. 근데 성희롱은 확실하지가 않다는 얘기가. 네, 제가 네. 정정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성희롱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제가 좀 바비킴은 정정드립니다. 잘못한 게 없네. 됐네요. 됐어요. 예, 그러세요. 예. 네, 네, 여기까지 넘어가시죠. 하고 네, 넘어가시죠. 네, 네. 됐어요. 네, 자, 두 번째 코너입니다. 제가 가장 기대되는 코너예요. 네, 그리고, 뭡니까? 네, 두 번째 코너는 바로 아프리카 TV 안에서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하리슈. 하리슈 좀 저희가 법률적으로 좀 풀어봤는데요. 저 뭐 여기 BJ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같이 하고 계신데 네. 이 가장 관련이 있는 이 사연들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사연은 네. 사이버 스토킹에 관련된 건데 네, 이 변호사님 사연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개해주세요. 다 BJ분들이라 제가 소개하는 게 좀 궁금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궁금해. 이게 사연을 보니까요, 아마 이거는, 제 생각에는 마메님보다는 이 두 분, 제시카님하고 예, 설님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왜? 여자라서? 우리가 여자라서? 예,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신인 BJ 분이셨나봐요. 근데 이제 몇 안 되는 애청자분 한 분이 네. 이제 우리가 채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개인 1대1 채팅을 이제 하면서 좀 많이 친해지셨나봐요. 네. BJ분이 신인이고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대1? 예,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계속 꾸준히 채팅을 하고 뭐 친해졌겠죠. 네. 그러다 보니 그 팬분이 한번 번개로 만나면 안 되냐? 오, 예, 이런 제안을 요거 했어요. 좀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상남자. 어떻게 되세요? 상남자네. 좀 아유, 그런 뭐. 게 많이 들어오시겠지만. 아니요, 저희 예. 팬분들은 되게 소심하셔가지고. 아, 예. 그러세요? 저를 실제로 보고 싶지 않다고. 네. 화면으로 실망할까봐. 보고 싶다고, 예. 예. 그 여자 BJ분들의 그 팬덤들이 굉장히 이게 네. 그 거칠 것 같아도 제가 들은 바에 의해도 되게 소소하고 되게 매너 얌전- 있으세요? 아, 그렇죠. 네, 이게 정말 굉장히 팬- 감성적인 그렇죠. 분들이에요. 팬이라면 오히려 더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죠. 항상 어쨌든 원해주시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BJ분이 솔직히 좀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그럼요. 예, 상당히 부담스럽지. 부담스럽잖아요. 단둘인데. 그렇죠. 그럼. 예, 그래서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좀 거절을 했더니 그 뒤로는 네. 이 팬이 계속 무슨 음담 패설부터 어머. 해서 막 뭐 저질글 뭐 아, 욕설 협박 채팅하고 예, 안 축제에다가. 만나주면 계속 이렇게 하겠다. 무섭다. 네,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사연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 이거 제가 어떻게 아까 생각하시나요? 상남자라고 칭찬을 했는데. 네. 그런 정도면 했다. 이거는 네. 제 생각에 이설 씨 입장을 좀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그래요, 같아요. 궁금해요. 이설 씨가 진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뭐 여자 BJ 대표는 아니지만 제가 네. BJ 입장으로서 어쨌든 여기 나와 있으니까 대표입니다, 대표. 채팅창 보면은 진짜 뭐 부모님 안부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안부를 엄청 묻죠. 착하네. 효자예요, 다들. 효자네. 우리 엄마 엄청 좋아해. 맞살 한번 주변이라도 해야겠네. 그래가지고 네.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체 드립, 신체 발부 수지고 뭐.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명치 주위 부분 사이즈 막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승가 드립이라고 하죠. 야, 여자 이렇게 너 많이 물어보죠. 횟수 막 성관계 횟수가 어머. 물어보는 그건 좀 너무했다. 그런 별의별 애들이 다 있는데 야, 사실 그런 분들을 시청자라고 표현하고 싶지도 않아요. 네. 애초에 보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기분 진짜 나쁘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어떻게든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이런 것 음담 패설이나 이런 메일, 이런 쪽지나 이런 것들을 처벌할 수 있는 네. 어떤 방법 같은 거 우선 궁금합니다. 당연히 처벌이 돼요. 돼요? 인터넷에서 그런 식으로 예, 잘 됐네. 하게 잘 되면 됐다. 처벌시킬 수 있는 그런 법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는 그게 어떤 기준이냐는 거죠. 기준. 네. 그리고 수위가 어느 정도냐. 뭐 예를 들어서 네. 미친년, 넌 괜찮고? 쌍년, 넌 안 된다. 이런 무슨 어떤 기준이 있었냐라는 근데 그 부분이죠. BJ가 너무 귀엽게 정말 하신다. 미친년, 쌍년이야. 근데 욕하실 줄 사실 몰랐어요. 저는. 미친년 이러면 동물처럼. 조금 좀 이렇게 네. 괜찮은데 쌍년 이러면 저도 기분이 확 나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처벌 기준이 있는지. 네, 뭐 제가 변호사라서 그냥 네. 판례에 나오는 게 미친년, 쌍년 뭐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 있습니다. 있어요? 판례 이런 거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판례에 사실관계에 미친년, 쌍년 거기 그게 들어가 있나요, 단어가? 저 쌍년 저기 오네.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대법원까지가 유명한 나 이런 걸 변호사님 입으로 듣는 게 되게 새롭네요.
예, 와우. 그게 명예훼손이냐 모욕이냐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이제 문제가 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욕을 한 것은 명예훼손죄는 원래 뭐 이렇게 사실에 적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특정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이 아니라 미친년 쌍년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모욕감을 주는 아. 언동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 예.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면 이건 처벌이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냥 일반 형법상의 모욕죄는요. 공연성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좀 있는 데서 한 네. 사람이라도 누구든 하여튼 있는 데서 모멸감을 느끼는 거는 그 사람 누군가 있는 데서 욕을 먹으니까 모멸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어떤 요건들이 필요해요. 그럼 예. BJ들은 혼자 방송하고 있을 때 모멸감을 어떻게 모멸감 뭐냐면 채팅창에 많은 쭉쭉쭉 시청자들. 올라오잖아요.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그러면 아,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겠네요. 보게 되는 거죠. 예, 그거는 되는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굉장히- 예, 다시 한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숨 쉬고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예. 그거. 난 귀찮아서 그게 무서 네,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보통 뭐 길어. 정통법이다, 무슨 정보통신망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줄여서 그렇게 만들거든요. 쓰는구나. 예. 그게 인터넷상의 그런 어떤 폭언이라든지 뭐 음담 패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는 없어져야 어떤 취지하에 돼요, 진짜로. 예, 그러면 취지하에 만든 법이죠.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BJ분들이 여자분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도 그런 것들을 폭언을 많이 들어요? 사용하거든요. 음담 패설을? 네. 음담 패설까지는 아닌데 네. 이제 그 아프리카 욕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한테도 그런 욕이 가지만 남자분들도 이렇게 피해를 많이 받거든요. 저 같은 개인 경우는- 쪽지로 예, 저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네. 이제 새벽에 4시, 5시에 오. 보내지 말라고 그래도 일단 시간부터가 음침해. 네, 닉네임이 무슨 추고예요. 추고? 뭐뭐뭐 추고. 예, 그 궁금한 거. 방송인인데? 어떻게 카카오톡을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바보 같은 게 카카오톡을 뒷마매로 했어요. 처음에. 저분 또 은근히 순수하시네. 아, 저는 순수해요. 예, 네. 옷도 저 네, 비둘기를 카카오톡 입고 있지 여기 있다. 않습니까? 천사 피스. 네, 얼굴은 아니지만 피스. 네, 근데 그 친구가 새벽 4시, 5시에 계속 카톡을 보내요. 근데 보내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그 부모역부터 해서 뭐 그런 것까지 해서 다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거를 딱 발췌를 해갖고 그래 너 한번 혼 좀 나와봐라. 그래서 경찰서를 딱 갖고 갔어요. 네. 갖고 왔더니 경찰분께서 제가 이거 좀 하도 어떤 분이 정신병자가 자꾸 이렇게 나한테 이런 걸 보낸다. 네. 라고 했더니 경찰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실한데 저분이 딱 이거 핸드폰이면 이걸 딱 봤더니 이 사람아 나도 이런 스팸 많이 와. 이런 거예요. 어머. 저 이거 정말 여러 가지 스크린샷 막 떠갖고 일부러 갖고 갔어요. 혼 좀 내려고.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한 어떻게 게 있는데 아프리카 만약에 이제 BJ 입장으로서 네. 내가 이런 쪽지들을 받고 네. 음담 패설을 듣게 됐어. 나 이분들 이제 싹 잡아서 다 신고해 버릴 거야. 그럼 네. 저희가 캡처를 했어요. 네네. 이 캡처한 거 가지고 저희 어디 가나요? 캡처한 거 가지고 경찰서? 그냥 이제 경찰서를 보통은 가세요. 네. 경찰서 가시면 아마 그 표정이 썩어 들어가시는 경찰관분을 보실 거예요. 그래 내가 일단 그랬다니까. 그렇지. 예. 바쁘시니까 정말 그랬어요. 그분들 거치시네, 네, 번호가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네. 심지어 상남자, 개인 정보도 상남자. 없어. 네. 그냥 아이디야. 아이디랑 맞아. 욕만 있어. 누군지도 몰라요. 그것도 이게 찾아내야 되니까. 이게 진짜 뭐 어렵거든요. 잡는 네. 게 쉽진 않아요. 근데 물론 대한민국 경찰분들이 한번 맘먹고 잡겠다 그러면 다 잡습니다 일단. 아, 예, 그렇구나. 이런 특히 뭐 사이버 범죄 대응 또 전문 혹시 또 팀도 이게 있고요. 잡는 게 예. 어렵다 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하실까봐 하는데 잡긴 다 잡습니다. 예. 근데 네. 이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업무가 너무 많다는 거지.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도 해요. 뭐 동방 고소지국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고소 많은 사건이 게 너무 있어서. 많아요. 별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동방 고소를 고소지국. 엄청 고소를 하거든. 사실 이게 형법이 뭐 형사상 처벌이 되지도 않는 사건들도 막 처벌해요. 뭐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막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다 해버리는구나. 그렇죠. 나 기분 나쁘니까 예. 처벌해주세요. 막 이런 그러니까 스타일이구나. 좀 설명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잘 찾아보시고 네. 예, 뭐 저한테라도 좀 물어보셔가지고 법률 몇 조 몇 항에 의하면 이런 게 성립이 되는데 좀 처벌을 해달라. 네.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증거자를 좀 충분히 확보를 해갖고 가셔야 뭔가 네.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한데 저희 그 BJ 분들 제가 세 분이 나왔지만 네. 저희 말고도 저희 방송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분들의 시청자들이 그렇게 악성 댓글을 남기는 분 많잖아요. 네. 그분들 혼난다고 카메라에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 해야 될것 카메라 같아요. 보고. 카메라, 이거 네. 카메라인가요? 예, 그러시지 마십시오. 예, 제가 그거 상담하느라고 힘듭니다. 예, 어쩌다가 아프리카 TV 번 출연했다고 자꾸 그거 상담하러 오시는데, 네. 웬만하면 좀 말리기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심한 것들도 많았어요. 예, 정말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 그 인터넷에서 그렇게 자기 그 익명성을 어떤 방패 삼아서 그런 행동을 하시면, 예, 언젠가는 꼭 처벌을 받게 되니까, 예, 조심하시고. 예, 그럼 이게 확실히 명확하게는 처벌이, 예. 처벌이 네, 되는 거죠. 네, 그럼요. 확실히 처벌됩니다. 아, 통쾌해. 네. 갑시다. BJ들 박수! BJ들 사랑했어. 네. 좋아. 죽어봐. 갖고 말할 거야.
네, 저희는 이쯤에서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목이요. 나만 몰랐었던 별풍선. 오, 별풍선? 네. 쏠쏠한 이게 거. 이제 해킹한 아이디로 나만 별풍을 쐈던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이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예, 이게 보니까 참 뭐 재밌는 사연이네요. 네. 이게 뭐 저는 사실 뭐 별풍선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이제 또 하나 만드시죠? BJ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니까 별풍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더구만요.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를 예. 좀 더 이렇게 힘나게 하는 게 하나 있죠. 만드시죠. 굉장히 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그럼요. 별풍선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사연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시카님이랑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서 누가 별풍선을 쏜 거지. 그래서 제시카님 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받으셨어요. 네, See you. 감사합니다. 근데 그 아이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킹 당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실제 아닌 거죠. 그렇죠. 실제 그 도용을 당하신 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피해자죠. 그러니까 자기는 쏘지도 않은 별풍선이 막 결제돼서 이제 날아간 거예요. 네. 결제를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해킹은 다 이미 할수 결제- 있으니까. 이미 결제되어 있는 이미 별풍선이 안에 되어 있는, 있었겠지. 예, 그렇죠. 있던 거? 그렇지. 네. 이제 그런 사안에서 나중에 보니까 별풍선이 없어졌을 거잖아요. 자기가 충전해 놓은 게. 이거 화나지? 그렇지. 다른 분한테 돈인데, 쏘려고 이것도? 봤더니 돈인데. 그래서 이거 내가 쏜 거 아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뭐 해킹이 된 거야. 이런 경우에 과연 별풍선을 반환해 달라라고 뭐 아프리카 TV 내지는 뭐 제시카님한테 할 수 있느냐. 이게 뭐 이런 예문에다가만도 제시카라고 이름을 넣은 건데 굉장히 굉장히 와닿네요. 네, 맞아요. 확 와닿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먼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두분 네. 의견 먼저 좀 돌려주실 들어볼게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이 아니, 나오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일단은- 별풍선 어떻게 돌려줘야 되냐? 안 돌려줘야 되냐?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네. 일단은 그거 뭐 받았는데 뭘 줘요? 별풍선 먹고 그냥 아니 먹고가 아니라 왜냐면은 먹튀? 먹튀가 아니라 먹튀라니 설마 먹튀라니. 아, 김만미 씨 이건- 그런 분 아니에요. 순수한 분이에요. 오늘 보세요, 오늘. 릴렉스. 네. 릴렉스, 릴렉스. 피스 피스. 예. 먹튀는 아니고요. 네. 일단은 그 별풍선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그래 준 거를 왜 다시 달라고 그래요? 일단은 근데 그거 중요한 건 뭐냐면 해킹을 당했든 어쨌든 그거를 알 턱이 없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떤 분이 나한테 별풍선을 주면서 근데 자기가 다시 받고 싶어서 나 해킹 당해서 그런 거다 라고 얘기해버리면은 변심으로 단순 변심. 네, 그럴 수 있고 저는요 싫어합니다. 별풍선 한 개 저한테 주시고 이거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개. 초등학생. 그거 좀 너무 70원을 잘못 누르고. 그거 뭐야? 아니 그거 역행방 주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아니 3.3%대 와, 그걸 이거 얼마 연어를 하겠다. 그걸 달래요? 네. 근데 간혹 쪽지 있어요. 아니, 별풍선 좀 초등학생이면. 돌려달라고 근데 하시는 계좌번호를 분들이. 내가 적어 줬어요. 70원 아니, 뭐 달라고. 하셨어요? 아니, 70원 달라고. 입금도 안 아니, 돼. 돌려주겠다고 100원 주겠다고. 고객님 70원 100원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랬더니 100만 원이었으면 그 친구가 이제 그냥 찝더라고요. 100만 원이었으면 네? 안 줬을 거잖아요. 뭐 얼마? 100만 원이었으면 100만 원이요? 만약에 아니, 한 개가 아니었다. 일단은 그건 문제가 좀더 생각해봐야 돼, 되면은 문제. 정말 문제가 되면은 네. 돌려줘야죠. 우리 그럼요. 팬분들이 주신 거니까 당연히 그것이 좀 만약에 내가 이번에 월급이었는데 내가 실수로 넣었다. 뭐 예를 들어 이거니까 그런 거면은 돌려줘야죠. 근데 실제로도 아프리카 TV 내에서 이제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그 동의를 받지 않고 쏜 별풍선이 확인이 되면 실제로 저희한테 BJ가 받았어도 그걸 맞아요. 다시 토해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예, 그래요? 저 두 번이나 저희랑 토해냈어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부모님이랑 그러니까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쏜 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즈음에서 그럼 이설 씨는 어떻게 보시는지 사건에 대해서? 근데 일단은 같은 BJ 입장으로서 봤을 때 네. 물론 도로 달라고는 화나요. 조금 기분이 조금 왜 그러지? 화나요. 이러면 들지. 아까 김만미 씨가 말하신 것처럼 김만미 씨는 어떻게 안 돌려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도 이런 사정이 있으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네. 이거 그냥 먹고 튀면 도둑년이죠. 아니, 말이 좀 죄송합니다. 말이 좀 격했네요. 아니요, 격한 거 좋아합니다. 격한 거 이쯤에서 좋아합니다. 제가 정말 그냥- 도둑이라는 예. 얘기야. 잠깐만 반말해도 되죠? 내가 도둑이라는 얘기야. 네, 노무. 두 분 다. 점점 또 올라가고 네, 있어요. 네. 또 좀 있으면 욕이 나오겠어요. 팔레 얘기라고 하면서 더워요, 욕이 더워요. 나오겠어요. 예, 아까 그러지 갑자기 마시고. 조쌍년 지나간 애가 생각이 나네요. 네. 예. 근데 요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돈 네. 문제라 각자의 가치관이 다 있어요. 그 네, 돈에 대한. 그럼요. 예, 왜냐하면 맞아요. 그거는 네가 그럼 다 입증을 해라. 정말 네가 억울하다면 해킹 당해서 정말 네 의사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너가 피해자라는 걸 확실하게 입증을 하면 내가 돌려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건 난 모르겠고 무조건 나는 못 돌려준다는 분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뭐 그게 사실이든 해킹이든 아니든 간에 마음이 변해서 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럴 거면 그냥 먹고 떨어지세요 하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개인의 가치관에 관련된 문제라 네. 제가 어떤 방법이 옳다 그르다 뭐 어떤 게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고요. 법적으로 네. 봤을 때는. 법적으로만 봤을 때는 요게 듣고 싶어요. 네. 법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별풍선도 이게 뭐 사이버 머니 같은 셈이 되잖아요. 돈 주고 사는 포인트 같은 거고 선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민법상 이제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게 있어요. 예, 뭐 법률상 어떤 원인 없이 뭔가 계약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증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갔잖아요.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죠. 그리고 누군가 이득을 얻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뭐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반환을 해야 된다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법률이 있어요. 민법에. 이게 이제 그러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해킹을 당해서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가 실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다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할 방법이 없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뭐 수사기관에서 밝혀졌다든지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아프리카 TV에서 다 정리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요거. 예. 이분은- 아닌가요? 운영자님 표정 아닌가요? 어두워집니다. 예. 대표님 또 살짝 이게 또 어두워집니다. 밤잠을 또 설치시게 만드는 멘트인가요? 내가 볼 때 이 해커를 북한으로 보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북한에 해킹을 해갖고, 왜냐면 미국에서 이렇게 또 해킹을 했잖아요. 북한이 미국 네, 쪽에다가. 때문에 이 사람을 해커로 키워야 돼요. 약간 무리 들인 거 알고 계시죠? 아니, 일부러 했어요. 아프리카 그런 거예요? TV는 거기 일부러 알리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세 번째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남자와 여자 사이예요. 이거 예민하잖아. 둘이 이거. 사랑할 땐 진짜 정열적이지. 그런데 이 둘이 헤어지거나 뭔가 법적인 문제가 걸릴 때는 이거 굉장히 날카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판 왜 사판 나는 거거든요. 사귈 때는 막 정말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하면서 왜 맞아, 헤어질 맞아. 때는 네. 남이 되는지, 등에 칼을 꽂는지, 이것이 네.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이번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첫 네. 번째 이야기, 임신했으니 결혼하자. 사연 좀, 임신해서 예. 결혼하자? 사연 좀 소개해주세요. 이 사건은 네.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내용 자체가 좀 뭐 성관계, 뭐 임신 중절 이런 단어도 나와서 괜히 BJ 분들이 또 이렇게 사연 소개를 또 부탁을 드렸다가 또 오해를 받으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게 알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고등학생 여자예요. 네. 예, 그 A 양이라고 할게요. 그 네. A 양이 가출을 했어요. 네. 가출을 했는데 갈 곳이 없고 그냥 길거리에 지나다니다가 우연히 그냥 어떤 아저씨들을 만난 거죠. 자기보다 그러니까 뭐 20대인데 네네네. 20대인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그래서 이제 뭐 술도 한 잔 먹고 그 당일날 뭐 모텔에 가서 이제 성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 뒤로도 뭐 한 뭐 몇 차례, 서너 차례 정도 이제 다시 또 성관계를 맺고 그러다 이제 덜컥 임신이 된 거예요. 덜컥 임신이 됐는데 이 뭐 수소문 끝에 이 남자를 또 찾아가지고 야 이거 수소문을 했어? 네 애다 뭐 연락처 주고 받았을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 네 애니까 이거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여자 쪽 어머니도 다 알게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분이 그러지 말고 애를 지워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 합의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말이 좀 길어서 갑자기 너무 죄송한데요. 궁금해서. 우리 굉장히 긴장하고 듣고 있어요, 사실 이야기를. 잘 드세요. 근데 지우라고 하니까 애가 너무 어리니까 고등학생이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을 했겠죠. 그랬겠죠. 아이를 지원을 해서 안 되는데 이 고등학생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한 상황에서 지금 이 애를 어떻게 낳아서 누가 키울 거면 그 남자분도 젊은데 뭐 돈벌이가 이렇게 시원치도 않았고 뭐 이런 사정들이 있는 그런 사건인데 그런 사건에서 이 여자 쪽 어머니가 그러면 좋다 애를 뭐 지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네가 키울 여력도 안 되고 얘도 너무 어리니 그거는 하지만 너 그 대신 각서를 써라. 애를 지우면 혼인신고 하겠다. 그래서 법률상 부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딸 책임지라 이거예요. 예, 몸도 상처가 났을 거 굉장히 힘들었을 거잖아. 엄마가. 그리고 만약에 그걸 어길 때는 손해배상으로 2억 원을 지급해라. 오케이. 라는 약정서를 이제 작성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예. 와, 굉장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이런 사실관계에서. 근데 여기서 조금 나아가서 그럼 약정서를 썼는데 그 뒤로 그럼 결혼해서 해피엔딩이 됐나요? 절대 아니죠.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왔겠죠? 그렇죠. 어떻게 됐냐면 그 약정서를 쓰고 애를 이제 결국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수술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남자분이 연락 두절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여자 쪽에서는 이제 너무 화가 났겠죠. 예, 그래서 이제 소송으로 진행이 된 어떤 그런 사안입니다. 예. 근데 이제 소송으로 진행됐을 때 이게 있잖아. 이 서류. 우리가 아까 그렇죠. 했던 약정 약정. 문서. 네. 근데 이 약정 문서가요. 제가 알기로도 계약서나 이런 문서가 네. 너랑 나랑 야 지장 찍어. 그래가지고 네. 이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이게 뭔가 공증이라는 이런 공식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그 들었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여쭤봐서 제가 여기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계약. 구두로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말로만 해도 되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됩니다. 어. 다만 법률에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서면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계약들은 다 구두도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 문서로 썼으면 공증 여부와는 상관없이 법적인 효력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그럼 왜 공증을 받냐? 뭐 공증인가, 뭐 법무법인, 맞아요. 뭐 맞아, 공증, 수수료도 내고. 수수 돈도 내고 받는 수수료 거잖아요. 내고 받잖아요. 근데 공증이 뭐 여러 가지 공증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런 어떤 약정서를 공증을 받는 경우랑 받지 않는 경우 무슨 차이가 있느냐? 공증은요, 그 공증 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 가서 받으시는 건데요. 수수료 내시잖아요. 예. 거기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마치 우체국에 내용증명 우편 보내러 가면 우체국에서 그 우편을 하나 보관하고 있듯이 하나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보관하고 있냐? 나중에 그 약정서 썼는데 상대방이 그걸 위조를 해서 똑같이 가짜로 막 수 사인도 있지. 만들고 요새 또 워낙 컴퓨터가 발달돼 있잖아요. 맞아, 컬러 맞아. 프린터니 뭐니. 그래서 위조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약정서를 받아놨는데 잊어버렸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상대방은 그걸 어떻게 알게 돼서 이거 찢어버리는 거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확실하게 해놓자. 이번 사안에서의 공증은 약간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한 거지 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뭐 해결 방법이나 또 남자나 여자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아까도 아까 네. 너무 얘기를 너무 속상해서 괜찮아요. 고등학생이래요. 고등학생 인생이 아직 어린 뻔한 아이들이야, 나가 너무. 어린 여자애가 이런 일 당했다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거는 진짜 쓰레기인 거죠. 뭐 물론 그 이제 성은 저 같은 경우